예. 뭐 선거 결과가 야당 입장에서 조금 심란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분장실에서 장제원 의원께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먼저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출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 출구조사가 이 선거 결과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당혹을 넘어서 좀 충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건 사실입니다. 탄핵의 여파 속에서 보수가 분열된 상황에서 또 치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고 또 남북 평화 무드가 또 우리 국민들 앞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치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에 나온 정도의 차이가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인 저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고 저희들에 대한 심판도 국민들의 그 뜻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선거를 보면 사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는 곳에서 좀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국은 이제는 보수의 지역적인 기반이 완전히 와해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보수가 이렇게 와해됐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보수를 좀 자유한국당에 실천하라고 지시한 것 같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이제 거대한 좀 변화의 물결을 탄 것 같아요. 어떤 이념적 지향보다는 그 당시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이 중도층이 진보를 밀어줬다가 또 보수를 밀어줬다가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역적 기반이 와해된 상황이고 보수의 지지층이 와해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정계 개편이라든지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자체의 자유한국당 자체 어쨌든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보수 지지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우리 국민들 요구에 맞게끔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고 또 새로운 정당, 또 새로운 정치 패턴을 정치적인 어떤 그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좀 거칠고 좀 세련되지 못했고 또 반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의 좀 생각과 틀린 것들을 많이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념과 가치는 지키되 좀 더 국민들께 이 정책적 어떤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라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미련이 남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물론 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지금 야권 전체로 현재 그 출구조사 정도의 차이라면요. 2위, 3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2, 3위가 박빙이고 30% 이상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2등했다 누가 3등했다 얘기하는 자체가 넌센스고요. 지금 시점에 좀 생각해보면 너무 통탄스러운 문제가 저희가 탄핵 이후에 보수가 분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했다는 아픈 지점 하나하고 그래도 탄핵 이후에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4%에서 시작해서 대선 때 24%라는 종잣돈을 주셨는데 그 종잣돈을 잘 좀 키워서 혁신하고 또 반성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한정책 만들어내고 대한정당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참패를 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작은 문제가 예.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너무 사실은 좀 이제 당이 잘 되면 또 이완되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당대회는 8월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예.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지난번 2016년도 총선을 보더라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할 거란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 건전하게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또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나오신 분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언제적 사람이 여기 나오나,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에 과연 어울리시는 분들인가, 과연 이 후보를 이기려고 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면이 있을 때도 좀 따끔하게 그 비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넘겨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 그것을 스스로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들을 가지고 8월의 전당대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을 이루어 나갈 그런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조금만 받을게요. 예. 저희가 이기려고 낸 후보냐라고 따끔한 지적해 주셨는데 아픈 지적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개혁적인 후보, 좋은 후보 모시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입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래도 전국적 지명도가 있고 경륜과 경험이 있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담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경남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개표 상황을 보니까 뭐 아직은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김태우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는 물론 지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가장 그래도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경남지사 선거를 기대를 좀 많이 하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된다면 그것도 좀 실망스러운 결과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부산이 예. 우리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게 지난 총선부터 깨진 겁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부산이 뭐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경남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그 지역색이 좀 이제 옅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좀 호남 지역에서는 더 강화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에 총선 할 때 이정현 예. 또 뭐 국회의원 2명을 또 배출했고요. 또 지사 선거에서도 10%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보도 못 냈습니다. 사실상 비례대표 후보도 못 낸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당이 그야말로 좀 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께 사죄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책무는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건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민주당은 이 영남 민심을 잡았는데 한국당에서 호남 민심을 잡지 못한 그 요인은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들이 전통적 지지 기반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외연을 확장해서 호남에 소구한다는 자체가 사실 저희가 후보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예. 호남에 출마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정치가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가는 이 현상이 물론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인데 참 건강한 좀 정치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또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 1년의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국회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혹시 제대로 투쟁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결과를 좀 보시고 계시면 예.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작게는 25%부터 많게는 40%까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2%,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9% 정도를 맴돌았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35%에서 40% 정도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소중한 민심을 어떻게 이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려나갈 것이냐. 이 소중한 종잣돈. 그러니까 전패를 했지만 그나마 우리에게 3분의 1의 지지를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들의 민심을 불씨를 삼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이 선거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삿대질하고 또 탄핵 세력, 반탄핵 세력, 뭐 친박, 비박 이렇게 삿대질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이제 이마저도 이 35%, 40%에 대한 지지마저도 날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에 참담한 선거 결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35%, 40%에 대한 민심을 저희들이 잘 받들 국민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판까지 샤이보수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막판까지 샤이보수를 잡겠다, 결집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예상이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체감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예. 이 민생 도탄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유세 현장에서 민생 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호응이 컸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잘 바로 잡아봐라 라는 민심은 저희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평가를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저는 생각에 대해서 민심이 나타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샤이보수 이런 걸 떠나서 민생 파탄의 민생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강력하게 견제하라는 것이 35%에서 40%의 지지로 나온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좀 세련된 방식으로 잘 견제해 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지지도를 받은 것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때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민주당의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19대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약간 하락이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그 당시에 총선,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를 합쳐서 저희들이 11전 11승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보궐선거 이후에 광주 공항에 갔는데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정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이 개혁을 했고 또 지난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개혁 공천을 했고 상대로 저희는 공천 내용에 빠지고 오만한 공천을 했고 이게 상당히 완전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혁신하고 저희들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좋은 보수로 태어나면 국민들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좀 반면교사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수도권이나 서울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쨌든 광역단체장의 투표 패턴은 조금 정치적 심판의 무게가 좀 실리는 예. 투표 패턴인데 기초로 내려오면서 우리 결국은 기초단체장은 민생과 복지에 예. 좀 열심히 일하시는 지역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것 중앙정치 이슈보다는 지역 민생과 복지를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아마 60석 중에 좀 지킨 거 아닌가 하는 좀 제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선거 이전에 미북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북 회담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꽤나 높았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광역 그 단체장의 선거에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예.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민심이 굉장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 남북 평화 무드가 우리 그 한국 내에 굉장히 퍼지면서 미디어 장악도 예. 사실상 굉장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야당의 어떤 주장이나
목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 저희들이 너무 투쟁 일변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것들이 저희들이 메시지가 온전하게 간 게 아니고 강한 투쟁 같은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미디어에 전달되면서 오히려 미디어 장악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인 부분을 이런 정상회담 것들이 좀 차지하지 않았나. 저희 자유한국당에게 주신 채찍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해체 수준의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저희 혁신하고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